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노동 규제 개혁해야 성장의 길 열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반환점 D-2 네 번째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저체온증에 빠뜨린 소득주도 성장, 친노조 벗어나 정책 기조 전면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반환점 맞은 문정부 낙제점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온갖 규제와 반기업 정서, 경직된 강성 노동운동 등으로 인해 기업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답답, 무기력, 두려움, 기업인들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지만 소수의 부자들과 재벌들을 제외하고 소득이나 부를 증가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슬로건대로 실현되었다면 소수 부자들의 소득을 높인 성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노조 정책 운운하는 것은 노조를 더욱 압박하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약속 어느 하나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익숙한 세력들의 이빨림에 쓸 뿐 그들의 정책이 친노조 정책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성노조운동이 뭐니 하는 것은 헛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은행은 G20 국가 중 한국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세계 최고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한 나라야말로 자본의 무한 착취가 가능한 자본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어려운 것은 노동자 천국이어서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 다국적 기업, 촉적 금융 투기자본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살아야 한다면 재벌 체제를 해체시켜서 상생을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애꿎은 노동운동 타령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임기 후반 문 취임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돌아보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가짜 일자리만 늘어났다. 경제 성장률 1%대, 북핵 폐기 더 멀어졌고 한미 불신과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네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편집증에 빠져 공공부문 일자리는 가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인, 교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정부 출연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가짜 노동자이고 가짜 국민이란 말입니까? 북핵 폐기가 멀어진 이유를 한미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건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굳이 불신을 따지려면 북미 간 불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대국 간 정치군사 외교 지형상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 역시 일본의 원천적인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 때문이지만 동북아 정세 속에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핵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핵 없는 한국에 돈 뜯는 트럼프, 핵도 없이 안보 포퓰리즘 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교착 국면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빅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어렵게 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한반도를 핵 전쟁터로 만들어도 좋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CBM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ICBM 이동발사 논란 실존하는 북위협 놓고 말장난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여야가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고 여러 가지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 능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고 교차 상태에 있긴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정도로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 관련 삼국경신문은 국방까지 총선용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군 전력 향상, 큰 그림 없이 모병제어 띄우기는 무책임하다. 현 징병제 전환하려면 막대한 재정 소요도 감안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예, 강군 전략 등 긴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방정책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헌법상 군 특수권자가 가져야 하는 정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서부터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추세적인 대북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징병제나 모병제 역시 선거 시기를 앞두고 졸속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군사력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김정은의 선임만 믿지 말고 금간 한미동맹부터 복원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 정권 탄핵 국면에서 졸속으로 체결됐습니다. 한국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에 의한 졸속 체결이었죠. 정보협정 다음에는 물자협정 그리고 군사협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밀 군사동맹 체제로 묶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중로 동맹과 부딪히는 신냉전 질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NLL 2번 넘어온 북선은 또 쫓기듯 북송, 문화일보는 탈북 범죄자 비밀 강제 북송, 굴욕적 사법 주권 포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첫째, 정부 결정은 헌법 위반이자 사법 주권 포기다. 둘째, 정부는 범죄자여서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지만 궤변이다. 셋째, 북한에 역이용될 수 있다. 넷째, 판문점 공동경비고의 중령이 김용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직보한 것은 정부 시스템과 군지 지휘체계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순자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보냈는가, 아니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자를 돌려보냈는가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이 규정한 영토 개념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부속 도서라고 할 경우 북한도 한국에 관할하는 영토이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한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조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은 유엔 가입국이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등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일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육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영화 한 편의 탈원전 시행령 하나로 교육 100년대계 뒤집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국 75곳 자사고, 외국어, 국제고를 2025년에 전부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권 입맛대로인 오락가락 교육 정책으로는 미래가 없다. 동아일보는 자사고, 외고 2025년 폐지, 교육 적폐몰이에 학생만 대혼란. 한국경신문은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에 앞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내놔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자사고, 외고 일괄 폐지, 교육 선택권 이렇게 박탈해도 되나. 문화일보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전면 폐지는 위헌적 교육 테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한 헌법 제31조 1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논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수목적고 폐지냐 아니냐,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오직 경쟁을 통해 서열화하고 차등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문제부터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된 현실입니다. 지도화된 교육이 오히려 인간의 인권, 존엄, 행복을 멀리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교육은 사회적 악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학교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학생을 대학 입시에 줄 세워놓고 버린 이 무한 경쟁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한 교육은 그저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노동력 생산의 장이 될 뿐입니다. 헌법 31조 능력은 각자의 특성과 창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열화를 똑같은 획일적인 시험으로 서열화로 나눠놓고 차별과 멸시와 배제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